기생충을 필두로 한국 영화의 파급력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지금, 드디어 2016년에 국내에서 1100만 관객을 동원해 한국 좀비물의 시작을 알리고 무려 160개국에 판매되어 월드와이드 1억 4천만 불의 흥행을 올린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2020년 다가오는 여름 같은 세계관을 잇는 작품 반도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네, 바로 반도의 첫 예고편이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도의 개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 예고편의 해외에서의 반응 역시 뜨겁다고 하네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동시 개봉이 예정되고 각국의 언어들로 된 포스터들까지 제작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예고편과 각종 언론 자료들을 통해서 공개된 다양한 사실들을 정리해서 영화 반도에 관련된 4가지 사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배경. 이번 영화 반도는 부산행 사건으로부터 4년 뒤 부산까지 결국 함락당하고 완전히 정부가 소멸해버린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의 제목이 반도인 이유가 좀비 파동 이후 정부 권력이 소멸된 상태라서 지리적인 특성 외에는 이 땅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전 작품에서 서울역, 부산행 등 특정 지명이 들어간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대조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표지판이나 한강공원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주인공들의 주 무대가 서울인 것 같습니다. 또 몇몇 장면에서는 항구로 보이는 배경이 나오는데 주인공들이 서울에서 이 항구 도시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항구 도시 쪽에서 서울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서울과 가까운 항구 도시라 하면 인천이 있는데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주인공 정석이 4년 만에 반도로 들어와 작전을 수행한다고 하니 인천으로 들어와 서울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와,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두 번째, 캐스팅. 영화 반도는 올해 최고의 기대작에 걸맞는 수준급 캐스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검사회전, 전우치, 검은 사제들 등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 강동원이 초토화된 반도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을 들이게 되는 정석 역을 맡았습니다. 명량,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구남도 등에서 연기력만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정현은 황폐해진 반도에서 좀비에 맞서서 살아남은 생존자 민정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끄는 강인한 여전사의 면모를 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화 소원, 오빠 생각에서 눈부신 존재감을 보여줬던 아역배우 이래는 민정과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소녀 준이를 연기합니다. 연상호 감독이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캐릭터가 준이라고 하네요. 명품 배우 권혜요는 민정무리의 연장자이자 구출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은 김노인 역을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악역을 연기하며 눈도장을 찍고 있는 연기파 배우 김민재 씨와 꿈의 제인으로 각종 영화제 신인 연기상을 휩쓴 구교환 씨가 서로 다른 야심을 숨긴 채 반도의 군부대를 이끄는 황중사와 서대희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김의성 씨 같은 역대급 캐릭터가 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새끼 감염됐다고! 저 눈 감아! 저 눈 감아! 이 새끼들 다 쫓아내야 돼! 세 번째, 부산행과의 차이점.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지만 부산행과 반도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좁은 기차 안에서 전개되는 부산행이 피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을 통해 숨막히는 압박감을 주었다면 반도 같은 경우 실내를 벗어나 어둡고 넓은 땅 위에서 어디서 좀비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주는 긴장감이 영화를 지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부산행의 주인공은 일반인 뿐이어서 주로 둔기나 주먹을 사용해 몸으로 좀비와 사투를 벌이며 처절함을 전달해줬다네요. 이번에는 주인공들이 총과 폭탄 같은 현대적인 무기로 좀비들을 쓸어버리는 시원시원함과 사방에서 달려드는 압도적인 다수의 좀비를 피해 자동차로 도망치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많이 무서웠죠? 부산행 좀비들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반도의 경우 좀비들이 소리와 빛에 더 민감하게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알고 영화를 보시면 더 재미있는 관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에서 전개되는 부산행과는 다르게 반도는 실외에서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동차 추격신 같은 역동적인 장면이 더 많이 들어간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전반적으로 스케일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 배우분들이 좀비 연기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메시지. 연상호 감독님은 서울역, 부산행에서 좀비를 통해 집단 이기주의의 문제점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평소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영감독이신 만큼 이번 반도 역시 단순한 좀비 영화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관객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휩쓰는 영화가 되길 기대하면서 반도 예고편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